자, 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58기 김성도아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스님 증도가를 공부하면서 네네. 수행을 직접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네네. 막상 집에서 작정하고 네. 작심하고 앉아보니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손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막막했습니다. 네네. 일반인들이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는 하세요. 자, 우선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 우선 항상 수행은 뭐냐면 하나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죠? 걸어가면서도 물론 무슨 걷기 명상도 있어요. 근데 우선 가장 아사나라고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처럼 앉으면 가장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잖아요. 그죠? 고요하게 이제 앉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부좌 반가부좌 결가부좌 그러는데 결가부좌라면 좋지만 결가부좌 너무 힘드니까 차츰차츰 이제 힘을 늘려 가시고 만일에 오른쪽 다리를 왼쪽 그 뭐죠? 이런 대퇴부 허벅다리까지는 안 올려도 괜찮아. 이른바 말하면 정갱이 있잖아요. 그죠? 예. 한쪽 이제 다리에 걸치시고 그 다음에 고요 앉으시면 그와 같은 다리와 양쪽 다리 오른쪽 다리가 왼쪽 위에 올라있으면 오른쪽 손이 올라와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왼쪽 손은 밑으로. 그러니까 다리하고 똑같은 순서로 손을 이렇게 포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이른바 배꼽 밑에 세치 밑에쯤에 단전이라고 있어요. 아시겠죠? 마니프라 차크라라고. 거기다가 손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흡사 여의주가 동그란 여의주 있잖아. 그지? 이제 여의주가 손 안에 들어있다 생각을 하시고 동그랗게 해서 동그랗게 되잖아. 그죠? 이른바 말하면 포갠 다음에 엄지손가락 약간 포개는 거예요.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그대로 단전 부근에 갖다 놓으세요. 그 다음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코하고 배꼽하고는 일직선이 되게 합니다. 아시겠죠? 코하고 배꼽하고는 일직선이 되게 하고. 그러면 아까 가부좌를 드셨으니까 무릎과 무릎 사이와 이 허벅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쭉 가면 거기에 정삼각형 모양이 되세요. 그러면 딱 코와 배꼽이 일직선이 되게 하고 귀와 어깨가 수직이 딱 되게 하시면 그러면 딱 이게 일종의 피라미드 모양 비슷하게 돼버려. 그럼 가장 안정된 자세가 됩니다. 구부리 평상시에 자세가 온전하지 않으시면 자꾸 구부리인데 가장 여러분이 허리를 너무 힘들어가지 않게 되면 반짝 펴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눈은 감아도 된다 떠도 된다는데 한 1, 2m 앞을 좀 주시하면 되시고요. 눈은 감지 마세요. 가능하나. 왜냐면 감으면 졸음이 오거든. 이게 졸음이라는 게 큰 문제가 되는 게 고요히 앉아 있으면 온몸의 기관이 정지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포들은 알아차립니다. 아유, 잠자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그 숨만 막 그러니까 고요히 앉아 있으니까 그러면 잠이 안 들래야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잠이 안 들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묵조선, 가나선 있고 무슨 비파사나 사마타 여러 가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번에 이제 스님이 쓴 책을 면밀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자, 나의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되니까 항상 뭔가 아니 저쪽 남방불교는 이른바 이 사념처럼 해서 신수신념이라서 신수감각 몸과 감각과 마음과 모든 대상들 이걸 하나하나 주시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아까 호흡이란 말씀을 질문하셨으니까 호흡이 쭉 나가잖아요. 그죠? 나갈 때 나가는 걸 좀 길게 고요히 호흡이 나가는 걸 콧수염이 떨지 않도록 거의 나가라고 하니까 그냥 거의 길게 좀 내보는데 나가는 건 길게 받아들이는 건 짧게 한 7대3도 좋고 6대4도 좋고 나가는 걸 좀 길게 하는 거예요. 나가는 걸 길게 해서 그때마다 나갈 때마다 무슨 화두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화두는 그냥 의심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갈 때마다 이모고 하시든지 이는 뭐야? 마음을 찾는 거지. 이게 뭐냐? 내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는 이 당체가 누구인가? 이모고 화두가 잘 된다 안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모고 아니면 이른바 몽산법에 나오지만 부처님께서 만유에 불성이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조주스님 뭐라?
불성이 없다 무 그랬거든. 그 전혀 상반된 얘기야. 근데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왜 무라고 했을까? 조심의 마음자리를 좀 내가 들어가 봐야겠다. 조심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면 터지는 거니까. 그래서 무 하셔도 좋고. 그래서 호흡만을 주시하고 하나, 호흡에다가 화두를 얹어서 그냥 무 해서 다른 거 다 놔두는 겁니다. 자, 호흡은 길게 내뿜고 짧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거기다 나갈 때만 무 얹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 놔둬버려.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호흡과 화두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을 하게 되면, 근데 이게 그동안에 너무나 여러분들이 뭐냐면 안이비설신이가 그냥 분주하게 지내다 보니까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 단 10분이나 5분, 한 30분 견디지를 못해요. 좀이 쑤셔서.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했죠? 나는 불고기를 좋아한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골통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그 쉬기만 하더라도 뭐죠? 두뇌 호르몬이 아주 뭔가니 저장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맑아집니다. 딱 10분만 앉아 있어 봐봐. 그럼 머리가 당장 맑아져요. 집중이 딱 되면, 회로가 일관성을 갖게 되면, 참선을 딱 하게 되면 모든 장기가 쉬면서 내 몸에 있는 영양분이 자원 분배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모자랐던 부분에 다 정리가 되고 두뇌 헝클어졌던 두뇌 회로도 정리가 되고, 절대로 이게 시간 낭비가 아니야. 두뇌 회로를 정비하게 되면서 하나로 자꾸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화두가 된다 안 된다 생각도 말고, 잘 된다 안 된다 생각도 말고, 그냥 훈련이니까. 그렇죠. 화살을 쏘는데 백발백중일 때 잘 맞을 때고 안 맞을 때 있잖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가는 것마다 갈 때마다 자꾸만 뭔가 변화가 있으면 또 스님하고 상의하고, 또 여기 우리 참선원에 나오신 보살님들하고 또 상의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수로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58기 서정입니다. 네. 스님, 불교에서는 네. 청정하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단순히 먼지 하나 없는 깨끗한가는 의미가 좀 다를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큰 스님께 질문드립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좋으신 질문인데요.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풍진에 묻힌 세상이라잖아요. 그죠? 풍진. 이 풍진 세상을 어쩌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진이라는 게 티끌진자. 우리가 육진이라고 하잖아요. 안이비설신을 육군이라고 그러고, 육진은 색성향미 족법이라 하잖아요. 그 바깥 대상을 티끌진자를 써요. 그 바깥에 있는 대상을 풍진 세상이라고 그러거든요. 티끌 세상. 그러니까 티끌 세상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오염을 가져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다. 나는 깨끗해. 벌써 오염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염이 무슨 오염이냐? 이른바 말하면 내 마음을 오염시키는, 깨끗하다는 건 무구청정하다. 부처님 마음을 우리는 깨끗하다 그러잖아요. 청정. 부처님 뭐라? 내가 없는 거지. 내가 있으니까 쌓아놓으려고 하잖아요. 이기심이고.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지 쌓아놓을 자리가 또 있잖아. 내가 없으면 쌓아놓을 자리가 있다 없다?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면 뭐죠? 하나가 되면 온통 풍요로운 거예요. 만약에 이 방 안에 계신 분들이 마르크스 엥겔스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것이 무슨 자기들 나름대로 지금 문제가, 공산주의가 지금 자기들 나름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도 계급이 생기고 태자당이 있고 푸틴이 집권해가지고 계속 독재하고 공산주의지만 뭔가 말이죠. 문제가 있는 거거든. 거기도 또 다른 계급이 생겨나. 밀로반 지일라스만을 만나나.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계신데, 서로 나는 내가 생산한 거 갖다 놓고, 너는 그냥 거저로 나는 내가 생산한 거 갖다 놓고, 너는 건 네가 생산한 거 갖다 놓고 서로 논아먹다 그러면 못해 돼요. 욕심도 별로 없어도 모든 게 다 필요한 게 다 뭐라? 필요한 게 다 풍요롭게 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린 개체화되어 있으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고, 이렇게 돼버려요.
공산주의하고 이른바 말하면 민주주의 자유주의하고 다른 점은 사유재산제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근데 사유재산제를 내 거라고 하는 생각이니까 더 열심히 뛰는 게 있지 않냐. 아까 말씀드린 경쟁은 뭐라? 진보의 원천이다. 경쟁을 해도 발전해. 근데 이제 참 이게 일장일단 있는 게 그러면 그럼 공산주의 좋아. 그럼 김정은이 다 대대손손 해먹지 않냐.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뭐냐면 사유 경쟁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오냐면 쌓아놓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안 벌고 돈을 벌어버리거든. 분배가 안 돼요. 정체가 됩니다. 한쪽으로 쏠려버리죠. 가진 자들이 뭔가 아니 횡포를 부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건 뭘 깨끗하다는 거 아니? 정말 이기심이 녹아져 버린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중생 세계는 원천적으로 이기심 때문에 왔기 때문에 알라의식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온 것도 그러니까 뭔가니 일종의 죄 때문에 왔어. 업 때문에. 죄는 업하고 연결되잖아. 죄업. 그 어떻게 보면 뭔가 아니 다른 종에서 원죄란 말 쓰는데 나는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업장 때문에 온 거예요. 업 때문에. 무슨 업이냐? 이기심.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이지. 좋아 그러면 모든 인류가 하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 불교 믿는 사람도 사랑해야지. 자기들 종교만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 거야. 참 이거. 그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해놓고 뭐라? 불교 믿는 사람 뭐라? 사탄. 여러분 새끼 사탄 나는 왕 사탄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참 이거 웃기는 거 아니야 이거. 자기들만 무슨 뭐 이런 거 말이지. 그게 하나님 아버지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겠냐 말이야. 얘기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뭔가 이 땅에 온 거는 수명 있고 뭔가 있는 건 분명해.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진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그 죄의 원천이 바로 이기심이야. 이기심이 뭐라? 내 마음 가운데 녹아지지 않나. 우리는 계속 뭐라? 이렇게 뺑뺑이 놀면서 고생해야 돼. 뺑뺑이 놀면서 고생해야 되는 이유가 이기심은 나와 남을 낳거든. 상대성의 세계거든. 시간과 공간 속의 세계를 계속 헤엄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 자업자득이야. 그러니까 깨끗해지게 되면 무구청정해지면 부처님 나라니까 영원의 나라에 죽지 않는 세계가 있어. 불생불멸이야. 우린 그러니까 성불합시다 그러잖아. 성불합시다. 부처님 나라는 뭐라? 이른바 말하면 불생불멸. 태어나지도 않고 늙고 죽지도 않아. 생로병사가 없어. 그러니까 이기심 때문에 우리 뭐라? 스스로 덫에 걸려서 이렇게 괴로워하는 거야. 깨끗하다는 건 즉 다시 말하면 뭐라?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정말로 무청정한 물질에 대한 그런 이기적인 욕망이 탐욕이 녹아져 버린 그 독심이라고 그러잖아. 독심 때문에 전부 다 노예를 사는 거야.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또 익명 게시판 하나 하겠습니다. 스님,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3년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입니다. 어학연수 다녀오고 군대도 현역으로 마치고 하면서 휴학을 몇 번 하다 보니 내년이면 꼭 꽉 찬 30인데요. 그동안 편의점이며 카페며 세차장이며 닥친 대로 아르바이트 하면서 수십 군데 입사 시험을 봤는데 될 듯 하면서 계속 불합격입니다. 사실 저는 대학생활 하면서 지각 한 번 안 하고 성실하게 살았고요. 참 기가 막히죠. 영어는 물론 중국어, 일본어까지 제법 좋은 성적을 따놓았고 해외 봉사활동 등등 나름 스펙도 열심히 쌓아두었기에 처음엔 아직 2년이 아니라서 그렇겠지, 더 좋은 거 가라는 거겠지 하며 크게 신경을 안 쓰려고 노력했는데요. 중고등학교 동창들, 대학 동창들 중에 저보다 성적이 나빴던 친구들이 척척 회사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은 제 자신이 한심하기만 합니다. 게다가 최근 공부를 하면 담쌓고 열을 올리던 동창 녀석이 아버지 회사에서 말단도 아닌 부장급으로 일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그런 부모를 둔 것도 솔직히 부럽고 갈수록 자신감은 떨어지고 앞길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스님, 제게도 미래라는 게 있을까요? 이거 정말 안타깝네요. 이런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중요한 건 말씀이죠. 이 사회가
이렇게 지금 대학을 나오고 정말 청혼의 푸른 뜻을 가지고 뛰어도 시원치 않은 이런 친구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있질 못해서 너무 안쓰럽습니다. 정말 그래서 나라에서 이제 청년 실업인들을 위해서 뭔가 뭐 여러 가지 노동 환경을 지금 개선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또 그러려면 또 이제 나이 든 사람들 임금 피크 전이 해가지고 또 이제 또 어려운 일이 올 겁니다. 그 나이 든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 100세 시대인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60의 정년, 지금 50대 중반이면 다 정년을 시킨데 60 아직 새파란데 나와가지고 지금 말이죠. 어떻게 뭐가 될지 그것도 참 답답하고요. 제가 이분한테 꼭 하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이렇게 뭔가 스펙을 다 쌓는데 자꾸 떨어진다. 우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자, 시험관들, 제가 이제 언젠가 말씀했죠. 대회사에서 인사 담당, 그 뭐 한국 굴지 회사에서 인사 담당 부회장까지 하고 인사 담당 총괄 사장까지 하면서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오래 본 그런 그 시험관들은 보면 느낌이 있나 봐요. 저 같은 깎아중도 보면 느끼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하여간에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하다 보면 풍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말씀이죠. 제가 뭐 직접 배운 적은 없지만 우선 하여간에 기도는 부처님과 하나 된 작업이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 어때죠? 얼굴 인상이 변해갑니다. 긴 시간이 아니라도 알바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한다더라도 우선 하여간에 인상을 좀 바꿔가야 되니까.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떤 보살님 아들이 뭔가 하니 똑같아. 계속 시험에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번 보내보라 그랬어요. 하도 열심히 다니는 보살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딱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제가 봐도 안 되겠는 거야. 내가 그랬거든요. 너 본인이 봐도 그런 몸으로 들어가겠냐? 자기도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오늘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탄탄한 몸을 기르고 좀 우선 일단 해봐라. 네가 해볼 진인사 대천명인데, 우선 이분도 뭐냐면 답답하니까 자꾸만 그런 안쓰러움 같은 거, 시험관들한테 점수 깎일 어떤 그런 것들이 자꾸만 드러나나 봐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뭔가 그런 점에 좀 유념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대체로 보면은 이렇게 취준생들 가운데 여러 번 떨어지고 난 사람들은 은연중에 그 면접 시험관에게 자꾸만 얘기하다 보면 이른바 말하면 사회에 대한 어떤 그런 불만이랄까, 부정적인 인식이랄까, 이런 것 등등 좀 긍정적으로 대화할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도 왜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쭉 보면서 글을 보면서 느꼈는데 뭐냐면 안타까우니까. 또 이제 자기 친구는 뭐 아버지를 잘 만나서 뭐 갑자기 부장이 됐다거나 이거나. 자, 우리 이거 편지를 보내신 분한테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은 아버지, 이분 뭐 좋은 엄마, 지금 엄마 아버지가 공부를 시켜 대학교까지 이만큼 보내줘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없는 돈이 있는 데서. 그러니까 절대로 어떤 그런 무슨 직장, 좋은 직장, 나쁜 직장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뜻을 가지고 뭐 어느 차원이라도 꾸준히 입질에서 흔들리지 않고 좋은 직장, 나쁜 직장 따지지 마시고, 옛날에 시간도 없지만 하나 말씀드리면 뉴욕 타임즈 길목에 말이죠. 제가 얘기했죠. 한 흑인 청소부가 매일 콧노래를 부르면서 흥얼흥얼하면서 말이죠. 그 맨하탄은 지저분하거든요. 그 전날 막 술 먹고 토하고 엉망으로 막 그런 맨하탄의 복판에 가면 그게 많습니다. 근데 아침이라면 그거 다 흥얼흥얼 치우면서 말이죠. 이 뉴욕 타임즈 기사로 나왔었습니다. 흥얼흥얼하고 막 콧노래를 부르니까 지나가는 매일 그 길목을 지나가는 그 기자 하나가 참 이상한 흑인이란 말이야. 청소부인데. 당신은 뭘 매일 그렇게 그런 거 지저분한 거 치우면서 그 노래를 부르고 콧노래를 부르니까 흥얼흥얼하면서 그럼요. 나는 지구의 뭐라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어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딱 찡해가지고 뭐죠? 머릿속에, 이 기자의 머릿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자가 그 청소부를 mon고하니 네, 취재를 해서 뉴욕 타임즈에 이만큼 썼어요. 네, 여러분 말씀이죠. 좋은 직장도 좋고 다 좋은데 네, 다 이 질문해 오신 분도 뭔가 사명이 있을 거예요. 이 땅에 온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고 주어진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길이 열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간에 굳은 일이건 좋은 일이건 따지지 마시고 대기업이나 뭐 중소기업이 따지지 마시고 뭔가 길이 열릴 거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그동안에 제가 안타까운 건 여기 지금 벚꽃 대통령을 보신 분들이 있었는데 엄마가, 내가 아까 안타까워, 엄마가 기도를 안 가르쳤던 것 같아. 엄마가 기도를 가르치면 적어도 mon고 아니요. 네, 여러 가지 업이 있겠지만 기도를 가르치세요. 하늘이 웁니다. 하늘이 도와주고 정말입니다. 저도 산전수원 공전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항상 기도하고 살지만 절망의 수렁에 정말 정말 말이죠. 제가 정말로 일일이 다 말씀드렸지만 자살의 충동을 몇 번씩이나 느끼고 죽음의 계곡을 몇 번씩 넘었던 사람입니다. 고문도 수다하게 당하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절대로 절망은 없어요. 아시겠죠? 자, 스님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님.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일산 화정에서 살고 있는 박원행선이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 딸아이가 결혼을 하면서 네. 직장 생활을 유지하게 되면서 현재 4살 된 외손녀와 같이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이가 생기기 이전에도 물론 가정 생활하면서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나름 신경 쓴다고는 쓰지만 네. 아이가 생기니까 아무래도 건강한 먹거리, 바른 먹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항상 제공해 줄 수 있을까? 사실 그게 항상 고민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또 저희 그런 고민하고도 또 달리 세상에는 먹는 음식을 가지고 또 장난을 한다거나 또 뭐 단순히 돈벌이로만 생각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지점에 대해서 스님의 큰 스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고요. 네. 아울러 불교에서는 또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좋으신 질문이세요. 불교에서는 음식을 말이죠, 약으로 합니다.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여러분들이 삶을 도모하면서 필요한 게 많고만 있지만 이 몸을 건살려면 두 가지, 음식과 공기잖아요. 그죠? 음식과 공기예요. 자동차가 달려면 휘발유가 있어,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름의 역할을 한다고요. 들어오면 그것이 또 산소가 들어와서 연솔시켜서 이게 매일매일 체온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은 뭐죠? 이 몸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약이라니까요. 그리고 히포크라테스도 그런 얘기 했어요. 뭐라고 하니? 음식으로 병을 고치지 못하면 고칠 수 있는 병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약도 우리가 뭐예요? 약도 생약이니 뭐니 해서 전부 다 뭐죠? 자연계에 있는 거거나 합성약도 있긴 하지만 그게 원소 같은 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음식을 만들 때나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정말로 한약을 다리는 그런 정성까지야 모르겠습니다만은 음식을 만들 때 정성을 들여야 돼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죠? 왜? 우리가 약을 한약 같은 거 다릴 때 옛날에 뭐래요? 정성을 다해 다린다 그러잖아요. 요즘에 한의원에서 무슨 뭐 이렇게 다려서 다 하고 그럽니다만 약은 정성이야. 단요성과 유성도 하며 음식을 먹는 것도 도움을 위해서, 그러니까 약을 먹고 몸과 마음을 맑게 해가지고 그래서 뭔가 하니 도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음식을 듭니다. 우리 오관계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법당에도 걸려있죠, 그죠? 음식을 먹는 것은 무슨 사치스럽게 음식의 맛이라거나 뭐 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음식을 먹고 도를 닦기 위해서 먹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 그러잖아요. 미각이란 말. 요즘엔 또 참 세상이 살기가 좋아지고 먹거리가 뭔가 먹거리가 여러 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각이 굉장히
미각이 굉장히 뭐죠? 예민해져 가지고 셰프라고나 무슨 텔레비 프로를 봐도 요리하는 그런 요리사들이 뭔가 하니 아주 각광을 받는지 그런 사람들이 막 텔레비에 많이 등장하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현상인지 뭐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미각을 갖다가 너무 예민하게 놓으면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감각이 너무나 예민해지게 되면 우리가 관신부정 사념처 부처님의 수행 방법 나오지만은 이른바 감각이 예민해지게 되고 이른바 우리 몸의 감정 껍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지각 능력이 예민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중생의 탈을 잘 못 벗는다고 그랬습니다. 음식을 취할 때마다 만드는 사람 먹는 사람도 우선 만드는 사람 뭐라 정성을 다할 것이고 먹는 사람도 뭐라 감사한 마음으로. 근데 만약에 음식을 만드는데 장난질을 친 아까도 질문하실 때 그거 보면 또 무슨 뭐 어느 프로 보면 음식을 만드는데 그냥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신문에도 많이 나오죠, 그죠? 여러 가지. 그래서 요즘에는 하도 그러니까 유기농 같은 걸 선호하고 또 그 유기농이 뭐 싸지도 않잖아요. 정성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먹거리 파일 그런 것도 있대. 먹거리 같은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그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 사람이 어떤 그런 마음의 자세, 음식을 만드는 사람, 이건 부처님께서도 크게 아주 그냥 경책을 하신 내용인데 음식을 만드는 음식을 가지고 이걸 뭔가 아까 세속적인 용어지만 그릇된 마음을 가지고 돈을 벌려는 마음을 가지고 잘못되게 만들거나 뭐 장난을 치거나 이건 큰 죄 짓는 거죠. 그들의 생명을 손상시키는 거라고요. 이 죄업이라는 건 아마 세세생생할 거라.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거는 그 사람을 나쁘게 좋게 따라 불행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만드는 사람도 정성을 다할 것이고 잡수시는 분들도 뭐라?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이 시대 자체가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을 조금 들이고 아까도 식판 얘기했잖아요. 아이들에게도 음식을 주는데 선생님 따라 천양지차라고. 그러니까 우리 중생세계는 사람들이 다 근기가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 있으니까 남에게 뭔가 이익을 조금 주고 내가 다 먹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음식도 장난을 치는 거예요. 식판 가지고도 장난을 치는 거고. 결국 전부 다 근본은 마음이 문제거든요. 마음이 얼마나 정말 그 사람이 부처님 마음으로 깨어 있는가. 마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벚꽃대통을 보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오신 분들이나 한번 이 광활한 우주에 우리가 이렇게 덩어리 져서 사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3차원적인 세계를 몽고하니 벗어나지 못해서 그래요. 차원이 다른 세계로 자꾸만 진보돼 나가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여러분 수행하는 사람은 뭐예요? 대체로 뭐죠? 절식을 하잖아요. 덜 먹고 그 다음에 뭐죠? 무슨 덜 쓰고 뭐 하는 것처럼 말씀. 그러니까 뭐 단식도 하고 절식도 하고. 그러니까 소요 양생 중에 유명한 양생책에 보면 나오잖아요. 가능한 한 적게 먹으면 그렇죠. 적게 먹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 물론 건강하려면 영양 공급을 제대로 해야 되지만 사실 칼로리의 신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바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칼로리의 신화에 너무나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자. 미국 같은 데 칼로리를 너무나 많이 따진데도 치매가 전 인구의 반입니다. 그 사람 먹는 게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비만 때문에 미국의 전체에서 FDA에 들어간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먹으면 먹을수록 기계가 어떻게 됩니까? 자꾸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만큼 뭐죠? 점점 마모가 심해져요. 장기가. 우리가 적정한 양을 부족하게 그러니까 대체로 저녁엔 우리 뭐죠? 소식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저녁에 많이 먹는 사람은 거지나 많이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동물들은 저녁에 먹고 떨어져서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우리 모든 수명 장수하고 싶으면 양생하는 사람들은
그런 자연계의 법칙을 하는 거예요. 장수자들이 거기 가다 뭐라 소식합니다. 코카사 산중이나 아르메니아에는 100살 넘어서도 살고 이런 사람들 100살, 뭐 90살 마을에 사는 사람들 보면죠. 거의 자연계에 존재하는 걸 그냥 따서 간단하게 자연 그대로 숙성시킨 걸 먹고 가공 음식 별로 들지 않고 장에 부담 주지 않고 장에 스트레스 주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먹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니 누가 잘못 만든다 뭐 잘 만든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지혜를 좀 갖춰야 돼. 이 몸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이 몸은 자연계에 우리가 살기 위한 어떤 그런 업의 흐름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음식을 취하는 것도 맛으로 먹고 모두 다 좋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무병장수하고 살려면 장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주. 우리 스트레스가 항상 있죠. 스트레스, 머리도 스트레스, 뭐 몸도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뭔가 하니 많이 뭔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려면 장기도 뭔가 하니 좀 덜 먹으면 스트레스가 덜 가는 거죠. 적정하게. 그래서 우리가 나쁜 음식은 말이죠. 먹지 않으면 될 텐데 이 사람이 교묘하게 만드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얼핏 보니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하나만 말씀을 다음 질문 받겠는데 뭐냐면 정말 교묘하대요. 그 치즈를 만드는데 무슨 치즈라고 그러지 그지? 치즈 뭘 만드는데 뭔가 가공을 하니까 치즈하고 똑같은 걸 만들어내더라고. 근데 그게 가짜 치즈야 그러니까. 근데 진짜 치즈처럼 뭐라? 생긴 건 똑같아. 이 식품을 만드는 짝퉁 식품들 중국에서 똑같이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 정말로 큰 죄 받을 사람들입니다. 큰 죄 받을 사람들. 그러니까 우선 내 몸이라는 건 부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게 무병장수하고 수명장수하려면 가능한 한 뭔가니 이 기계를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잘 가동을 시켜야 될 것이다. 너무 과부하를 주면 안 될 것이다. 인공으로 만든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정성스럽게 말이죠.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의 손끝으로 정성으로 나오는 그 조리사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먹거리에 관심이 많은데 하도 우리가 살라는 먹거리 가지고 그릇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시겠죠?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를 이루는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약으로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슬기로운 삶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수님, 저는 일산에 살고 있는 보은행보살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항상 스님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 교육열이요 네. 예나 지금이나 대단한데요. 네. 일산만 해도 학생들이 늦게까지 학원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네. 사교육을 줄이려 해도 다른 아이들과 비교되고요. 네네. 또 학원 하나 끊기가 매우 힘들어요. 네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늘 잠이 부족한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네. 곤욕스럽고요. 네네. 그래서 큰 스님의 말씀을 청하는 바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사실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이죠. 사교육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동안에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뭐 무즈파동이니 해가지고 우리 어릴 때 뭐 중학교 때도 입시를 봤었지, 그지? 중학교 때 하여간에 시험 때문에 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아이들을 고생시키고 뭐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큰 틀에서 본다면 그런 사교육열이라거나 부모들의 아이들에 대한 교육열 같은 게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되고 그죠? 50년 전쟁 났잖아요. 그리고 60년에 혁명정부 들어서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 10위권으로 올라섰잖아요. 그게 전부가 다 사실은요. 분명히 아셔야 할 게 그 치열한 교육열에 뭔가 힘바가 큽니다. 엄마 아버지들이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아이들 공부시키는데 진짜 우골탑이라고 했잖아요. 소 팔아서 땅 팔아서
그것이 우리나라를 이만큼 부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병폐라거나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저도 옛날에 언론관에 근무할 때 보면 정말 입시 이 문제 가지고 하여간에 교육부에서 장관 바뀔 때마다 정권 바뀔 때마다 계속 말씀이에요. 수도 없이. 근데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자꾸만 교육에 관심이 많은 그런 노력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부분 개량되기도 했고 말씀이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학생들이 뭐죠?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어떤 그런 학생들로 승화돼 가지고 지금도 무슨 컴퓨터나 IT 산업에서 어쨌든 간에 자동차 산업에서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물론 사교육 돈도 별로 없는데 애들 교육이 막 학원을 몇 개씩 보내야 되고 고나죠. 힘들죠. 공부하다가 그냥 막 학원에 그냥 또 학교에서 막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골아 떨어지고 피곤하고 힘들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물론 그것도 개선해야 될 그런 여지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예를 하나 들겠어요.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있죠. 무덤에 갈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라. 탈무드에 나옵니다. 무덤에 갈 마음 뭐요? 죽을 각오를 하고 공부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공부열은 살인적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 사교육열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유래가 정말 말이야. 미국 같은 데서도 말이죠. 타이거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른바 대만이라거나 중국계 어떤 그런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화교의 아이들이 미국으로 가가지고 엄마 아버지들이 맨하탄에 간 말이에요. 화교가 많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 그 조그만 구멍가게 하면서도 애들 하버드 보냅니다. 예일대학 보내는 거. 왜냐? 꼭 동양사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를 해야지만 뭔가 인정받는다는 게 투철한 거죠. 상류사회에 진출하면.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뭐죠? 모든 걸 다 버리는 거예요. 치열하게. 그래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부모의 어떤 그런 그 의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 우리 아이는 뭔가 하니 재능이 어떤 방면으로 출중하다. 실제로 그런 게 있잖아요. 뭐냐면 아이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주의가 산만하고 공부 못해요. 그러면 이건 하나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아이가 뭔가 재능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재능 쪽으로 그렇죠. 앞으로의 미래는 말씀이죠. 재능이 축복받는 사회가 점점 될 겁니다. 이제는 어떤 사회가 올 것인가 하면 미래를 좀 예측을 해보면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공부를 하는데 이게 전 세계가 다 경쟁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경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도 당장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점점 우리나라도 보죠. 문화란 말을 많이 쓰죠. 한류란 말 많이 쓰죠. 요즘에 애들이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닌 아이들 대학교 다니들도 그렇지만 대체로 어떻게 돼요? 텔레비 같은 데 보면 어떤 애들이 뭐 나는 가수다 무슨 뭐 아이돌 스타다 저기 강남에 가면 무슨 뭐 프로모션한 기획사들이 있는데 애들이 줄을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정말 여러분은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도 혹독한 그런 혹독한 수련이 필요한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를 뭐냐면 바로 옆에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이 점점 뭐라? 정말로 깨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문제가 벌어지고는 거 아니 중국에도 계속 전 세계 돈이 몰리고 있다 보니까 걔네들도 뭐죠? 돈이 생기면 그 다음에 문화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문화. 애플이라는 회사가 말이죠. 돈을 많이 벌고 하다 보니까 어땠어요? 문화의 종족 같은 게 불란서잖아요. 파리 전역에
애플로 그쵸? 이른바 말하는 IT 산업에다 문화를 자꾸 입히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죠.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예요. 왜 선? 선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거기서 정신을 불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 미래라고 하는 건 재능이 출중하거나 문화적인 어떤 감각이라거나 예술적인 감각이 있거나 그러면 그 방면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거예요. 또 중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장이 있으니까. 걔는 지금 그러니까 한국에 웃기는 것이 뭐냐면 우리 한국에 있는 기획사들이 중국 가서 뭐죠? 애들을 중국 시장을 바라보고 키우면 와서 훈련을 시켜놓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바본가요? 웬만큼 크다 뭐라? 그걸 도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게 돈을 더 많이 벌거든. 앞으로 어마어마한 시장,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남아도 마찬가지고 아시아 같이 가면 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로 결국 그러죠. 어떤 능력이 있는가? 타고난 능력이 무엇인가? 무엇을 개발할 것인가? 점점 아마 인력사를 쭉 서양사를 보면 말이죠. 보세요. 서양사에 보면 우리가 음악이라거나 우리도 지금 뭐 클래식이라거나 많이 죽었지만 혹은 또 그림이라거나 무슨 뭐 영화 연극 이런 거 종주국들이 아니 비틀즈 하나만 가지고도 말이죠. 영국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몰라. 옛날에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영국 같은 데서 말이죠. 그 뭔가 끊임없이 그런 문화적인 어떤 뭘 하나씩 이거 만들어내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그런 그 수입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공부가 아니 물론 문학이나 예술 이런 방면에 뭔가 두각을 나타내도 머리가 있어야 되긴 해 머리. 그러니까 사교육 문제 가지고 너무 걱정하고 애들 피곤하다가 막 그런데 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는 거긴 하지만 물론 측은하죠. 근데 큰 틀에서 보면 그러한 엄마 아버지가 괴롭죠. 힘들고 애들이 너무 노곤하게 자니까 노곤하게 인생을 살고 코 나올 때부터. 근데 사실은 그런 열기가 없으면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으로 진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모든 걸 희생해서 다 팔아붙여서 공부를 시켰던 그 힘이 경제개발 5개년 연계에 가면서 맞아 떨어져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만큼 온 거예요. 아무리 무슨 뭐 돈이 많이 써도 머리가 안 따라가고 실력이 없고 어떤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배경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게 제대로 맞아 떨어지지 않았으면 세계 10위권으로 진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딸들이 살인적인 어떤 그런 경쟁 보세요. 강남에 좀 있다 보면 엄마 아버지들이 말이죠. 아이들 특히 요즘에 엄마가 아니라 아버지들이 아이들 교육에 살인적인 노력을 다합니다. 학원 다 돌아다녀보고 우리나라가 지금 큰 틀에서 보면 저는 정말 아이들 너무 혹사하는 거 죄송스럽긴 합니다만은 이만큼 발전한 것도 여러분들 우리 학부모들 노력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맞아떨어지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보다 더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을지 몰라서 지금 앞으로 문제는 뭐냐? 중국이 또 난리칠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중국은 인구도 많고 인도가 또 떠오르거든요. 우리나라가 위험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하는 삶을 사는 그런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쉬어가면서 할 때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삶을 도모하는데 정말로 여러분이 상근기와 중근기 하근기 있거든요. 매일매일 질질 끌려가면 이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죠.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소모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